안녕하세요. 올가니제이션이라는 단어, 우리 정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이 단어 하나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진 다양한 얼굴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organization. 겉보기엔 그냥 조직이나 단체 아닌가 싶죠. 하지만 이게 문맥에 따라서요, 사람들의 단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착착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뜻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고서의 구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르죠? 자, 지금부터 그 세 가지 핵심 의미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organization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 헷갈릴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뜻이죠. 바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회사나 어떤 단체, 심지어 학교 동아리까지요. 어떤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 이걸 바로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한번 볼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She works for a non-profit organization. 그녀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 여기서 organization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사람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조직화를 뜻하는 거죠. 마치 뒤죽박죽 섞인 재료들을 잘 정리해서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장을 보면 의미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The organization of the event took months.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몇 달이 걸렸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organization은 행사를 위해 장소를 정하고 사람들을 부르고 순서를 짜는 그 모든 준비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훨씬 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바로 구조 또는 체계를 뜻합니다. 이건 사람도 아니고 어떤 행위도 아니고요. 어떤 것의 뼈대나 짜임새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골격처럼 말이죠. 보고서를 예로 들어볼까요? The organization of the report was very clear. 그 보고서의 구조가 매우 명확했다. 이건 보고서의 내용이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같은 것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짜여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짜임새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비슷한 단어들이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올거나이징이 체계적인 구조를 강조한다면 인스티튜션은 은행이나 대학교처럼 좀 더 영구적이고 공적인 느낌의 기관을 말하고요. 바디는 그냥 좀 더 일반적으로 집단을 뜻해요. 그리고 시스템은 생각의 체계나 컴퓨터 시스템처럼 논리적인 방식을, 마지막으로 컴퍼니는 명확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를 가리키죠. 이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바로 뉘앙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거나이제이션이 가진 세 가지 얼굴을 알았으니까요. 이번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on-Profit Organization, 우리말로는 비영리 조직이죠. 이름 그대로 profit, 즉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 조직들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 같은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유니세프 같은 곳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Donating to a non-profit organization allows individuals to support social causes. 비영리 조직에 기부하면 개인도 사회적 대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d Organization, 구호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은 재난이나 전쟁 또는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 즉 에이드를 제공하는 곳이죠. 국경 없는 의사회나 적십자사 같은 곳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 재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Several aid organizations mobilized quickly to assist the victims of the recent flooding. 여러 구호단체가 최근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동원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활약하는 조직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조직의 목적에 따라 나눠봤다면 이제부터는 조직의 구조나 다른 조직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arent Organization,
말 그대로 부모 조직이에요.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최상위 회사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구글의 모 회사는 알파벳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 알파벳이 페런트 오르가니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The subsidiary reports its quarterly earnings directly to the parent organization. 자회사는 분기별 실적을 모 회사에 직접 보고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그 계층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음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바로 국제기구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회원으로 참여해서요. UN이나 세계보건기구, WHO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함께 다루는 조직을 말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쓰일 수 있겠죠. The nation's foreign policy prioritizes cooperation with ke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그 나라의 외교 정책은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조직의 종류를 바깥에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조직을 이루는 내부 요소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직도랑 조직 구조, 이 두 가지가 정말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거니제이션 차트는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반면에 오거니제이션 스트럭처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칙이죠. 한마디로 보이는 그림과 보이지 않는 규칙,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에는 Organizational Culture, 즉 조직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조직의 성격이나 분위기를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어떤 회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고 또 어떤 회사는 엄격한 분위기인 것처럼 말이죠. 이 조직 문화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A positive organizational culture is crucial for employee morale and retention. 긍정적인 조직 문화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좋은 인재가 떠나지 않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문화가 좋지 않은 곳에서 오래 일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런 뉘앙스들이 왜 중요할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직이 비영리인지 영리인지에 따라 그 사회적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또 조직의 구조와 문화는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의 업무 만족도를 결정하죠. 더 나아가서 국제기구는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고요. 특히 경영학이나 사회학 같은 분야를 공부하신다면 이런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올거니제이션이라는 단어가 가진 다양한 얼굴들이 좀 보이시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공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조직 문화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